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의 양승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 이미 지난번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래서 고1, 고2 때 여러분이 느꼈던 시험하고 고3이 됐을 때 처음 봤던 시험의 그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여러분이 그냥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얘기에 대한 걸 선생님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공부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수학 문제는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행렬의 정의를 적으시라는 문제가 안 나오죠. 그죠?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수학 행렬 문제 풀 수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속된 말로 뭐라 그래? 이 양치기식, 그지? 양치기식의 공부가 통해. 언제 통하죠? 고1, 고2 때 통하는 거예요. 고1, 고2 때, 그죠? 그리고 물론 양치기식 공부는 분명히 또 필요한 건 맞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책들 있잖아. 그죠? 센수학 같은, 그죠? 그런 책 분명히 좋은 책 맞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내가 배우는 개념에 대한 걸 숙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치기식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센수학 정도의 양치기식만 되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양치기식 하는 거는요,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수능을 위해서는. 그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3이 돼서도 자꾸 이제 내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집들을 자꾸 쌓아나가. 선생님 고3 동안 나 20권 풀었어요. 근데 왜 수능 때, 그지? 원하는 점수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딱 살펴보세요. 그런 선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수학 정도의 양치식이 됐으면 그 이후로는요, 양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올바를까요? 여러분 목표가 뭔데요? 우리의 목표는 일단 수능을 잘 보자잖아요. 수능 100점을 맞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정확하게 수능 평가 문제만큼은 교육청 아니에요. 교육청 아닙니다. 그치? 딱 수능 평가 문제예요. 이 수능 평가 문제만큼은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능 평가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로 얘기하는 게 정독이에요. 정독. 반드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럼 보여요. 뭐가? 이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교과 개념에 무언가를 묻는 문제구나.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이 문제의 표현들이 이런 식의 변화를 취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독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능평가 문제를 정독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식은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문제 속에 존재하는 모든 수식, 모든 소재, 교과 내용이 나온 정의에 입각해서 그 정의를 궁금해하시고 명확하게 이 정의를 인지하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이 정의를 알고 있어. 그래, 나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파트를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서를 통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만 끝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반드시 정의를 묻은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항상 모든 문제가 소재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소재 하나 딱 놓고 이거 풀어, 이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누구나 푸는 2점짜리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소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문제 속에. 수식 하나가 있는데 그 수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fx라는 식이 있으면 또 gx라는 식도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의 관계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더 크게 그린 거야. 더 사랑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의를 묻고 그 대상끼리의 관계를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정확하게 수능평가 문제는요,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fx가 딱 있는데 갑자기 gx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fx로부터 왜 gx라는 함수를, gx라는 표현을 문제 속에 넣어놨는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출제에 대해 맞는 분석을 하는 거죠. 반드시 정의를 묻고 그 관계를 물으면요,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근거가 생겨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 그 정의와 관계로부터 교과 개념 속에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문제 내에 있는 모든 조건들의 표현 속에서 출제원들이 이런 표현들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그것이 모든 단서가 돼서 하나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풀고 나면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근거에 의해서 풀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게 됐어요. 수능평가 문제를 풀었는데 적어도 4점짜리 문제를 풀었는데 감탄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잘못 푼 거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런 감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거든요. 4점짜리가. 선생님이 수능평가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머지 여타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여타 문제는 그런 논리적인 표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수능평가 문제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게을리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동안 풀지 않았던 문제집에 의해서 문제집 막 양치기 또 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모든 걸 제쳐두고요. 일단은 적어도 선생님 연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연도는요. 정확하게 2005년도 이후. 그죠? 그러니까 시행연도는 2004년도 시험 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2005학년도 대비 이후부터의 문제들은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일단 모든 사전 그리고 어쩌다가 의미 있는 3점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면요. 이거는 사설 문제인데 수능평가 문제처럼 잘 냈다? 감탄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닌 문제들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학습이 가장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어느 학원에 갔더니 내가 못 푸는 문제집 줘가지고 나 훈련시키게 가고 그랬더니 내가 원래는 몰랐는데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드디어 알게 됐고 그런데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혹당하시면 안 돼요. 수능 문제는요. 그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천재를 풀잖아요. 정확하게 수능에서는요. 1001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문제가 안 나와요. 1001번째 문제의 낯선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알고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이 자꾸 먼저 많이 풀다 보면 자꾸 쌓게 돼요. 갈구하게 되는 거야. 지식만을.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정작 수능 때 이용하려고 들어요. 수능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수능은 정확하게 교과 개념만 그리고 문제 내 표현 속에 있는 그 근거, 그런 관계에 대한 거 하다못해 왜 숫자가 5일까? 왜 숫자가 9일까? 이런 숫자의 선택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출제원들이 왜 이런 숫자를 선택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본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과거가 어땠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얘는 여러분 필수 조건이야. 이 필수 조건만 잘 지키잖아요. 당장 성적 잘 안 나와도요. 수능 때는 분명히 잘 나올 겁니다. 수능 때 여러분 분명히 선생님의 감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점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뭐 3일고사 봤는데 점수가 어떻고 저렇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문제들이요. 반드시 이 문제 하듯이 이 문제 분석되고요. 3일고사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3일 모의고사 문제 중에 칭찬받아 마땅한 문제들이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잊지 마시고 선생님 오늘 얘기한 이 정의, 관계, 근거 선생님이 정관근이라 부르거든.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수능평가 문제를 분석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수능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